자,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CPI 발표를 앞두고 미국장이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예? 뭐 제가 청개구리여서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데일리 시황을 계속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을 보시는 해안을 가지시라고. 응? 글로벌 증시 비교 차트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사실상 추이 추세는 뭐 지속적인 강세인데 우리나라만 이제 좀 상대적으로 못 올랐을 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를 대고는 있지만 전혀 그런 거 없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뭐 경기가 안 좋다는 등의 전혀 그래서 결론은 정정 불안을 강조를 드렸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정확하게 22년도 이후부터 해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그 앞전의 흐름에서도 그렇죠. 좀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하게 밀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돌릴 때에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못 돌린 부분. 그게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정치의 불확실성과 정책의 불확실성. 근데 그게 이제 해소 국면이잖아요. 어찌 됐든 영수회담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많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뭐 서로가 이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글로벌 증시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뭐 CPI가 발표 임박되는 시점이면 뭐 항상 횡보를 했습니까? 아니야. 초강세를 띨 때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약세를 띨 때도 있었고 약세를 띄면 뭐 CPI가 어쩌고 저쩌고 또 강세를 띄어도 CPI가 어쩌고 저쩌고 금리 어쩌고 저쩌고 그런 그 데일리성 시황에 연동되실 필요가 없이 지금의 기준은 어찌됐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속하고 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 사상 최대치 목전에 있잖아요. 다우지수의 경우는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에요. 여기도 똑같아. 그리고 유로스탁 50, 또 프랑스 까크, 그 다음에 독일의 닥스. 얘네들은 이미 사상 최대치를 또 넘긴 상태. 일본의 니케이 마찬가지. 일본의 니케이가 얘는 지금 조정받았잖아요. 얘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도 얼마? 30%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쪽 대비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3,300에서 30포인트면 얼마? 1000이야. 그러면 4,300 넘긴 거야. 4,300 넘기고 저 눌림 폭인데 저걸 가지고 뭐 일본이 깨지네 마네. 그게 웃긴다는 거죠. 오히려 데일리 시황 보고 뭐 차트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앵앵앵 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만의 가권 지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여전히 지속적으로 뚫고 있어요. 왜요? TSMC 쪽의 수주 범위에 또 애플발 영향, 애플발 TSMC의 수주, 애플 물량 또 TSMC가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TSMC가 삼성전자의 2배. 대만 가권 지수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초강세의 흐름. 어느 곳 하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아닌 쪽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정정 불안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부분은 없어요. 그 반도체 쪽도 사상 최대치 실적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가 있는 상태고 하이닉스도 올해 19조 이상인데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이달 말에 나오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전부 목표치 상향될 수 있는 위치. 삼성전자 루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가장 바보들이 하는 짓 어느 거라고 그랬어요? 홍콩 상하이 지수 끄집어내놓고 10시 반에 홍콩이 시작이 됐습니다. 상하이 지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정신 나간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차트가 완전히 다르죠. 글로벌 시장에 1도 연동성이 없는 전혀 연동성이 없는 중국 증시 꺼내놓고 잘난 체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일반 투자자분들 현혹시켜야 되니까. 나는 되게 많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중국 상하이 지수 읊조리고 앉아있는 거야. 전혀 영향력 없어요. 홍콩 항생지수도 그 이전에는 같이 움직였는데 중국에 상환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예 연동성 없어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뭐 중국 얘기하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산이 다
손실로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는요. 우리나라 지수는요. S&P 500 지수에 연동되는 흐름이 나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저 위의 고점을 못 넘길 이유는 단 1도 없다. 저 당시 21년도 고점을 찍을 당시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동량 기준에서도 수출 동량에 상상을 초월하게 좋겠지 당연히. 달러가 초강세를 띄워서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인데 우리가 일본하고 가격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그럼 누굴 봐야 되느냐의 기준에 오늘 VIP 방에서 엔비디아에서부터 그 흐름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정확히 보시면 지금 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 MS사입니다. MS사의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온 가장 큰 이유 MS사. MS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온 게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지분을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있다. 대주주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이 21년 11월 30일부터 해서 오픈 AI 쪽에 챗GPT가 공개가 되고 대중화되고 그것에 대한 매출이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의 흐름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재탈환한 MS사의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제 지금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게 애플의 경우에도 다시금 치고 들어 올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 순위 놓고 보시면은 요거 한 번 더 업해 주셔야 돼요. 5월 8일 기준인데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MS사는 이제 3조 달러 넘겨놓은 상태이고 사상 처음으로 애플도 이제 3조 달러 넘기로 갑니다. 그래서 AI 쪽 걱정하지 마. 우리도 AI야. AI.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시가총액이 이걸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신 상태가 됐잖아요. 어떤 게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9천억 달러인데 이게 2년 전에도 계속 2조 달러 전후에서 움직였고 그때 애플이 역시 마찬가지로 2조 달러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2조 달러 밑으로 형성돼 있었죠.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사우디 아람코가 바보가 아니라 나머지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부 폭발적으로 올라온 거죠. 3조. 애플도 2조 8천억 달러. 엔비디아 작년 1월 달에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없었어요. 미국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없었어요. 그 엔비디아가 2조 2천억 달러, 2조 4천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나요? 그리고 알파벳 역시 2조 달러, 아마존 2조 달러 수준. 이렇게 되면서 2조 달러가 이제 4종목이 된 거고 이제 아마존까지 넘기지 않았나? 하여간에 넘기면 5종목이 되는 거예요. 2조 달러가 미국에서만. 그리고 이제 메타, TSMC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 넘기죠.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를 넘기고 있고 여기에 이제 2차 전지하고 AI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테슬라의 경우는 테슬라가 가장 그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가 제가 계산을 때려봤어요. 역산을 해보니까 결국은 1조 2천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온 걸로 계산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의 1조 2천억 달러의 시가총액 규모 기준, 시장성의 기준하고 이번에 AI 산업이 확장이 되면서 AI가 불거지면서의 흐름의 기준하고 전혀 다르죠.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달라요. 시장의 규모 자체가. 그래서 테슬라발 2차 전지는 배터리 3사,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그 당시에 1년 만에
300% 그리고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500% 올랐어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다고. 그냥 뭐 에코프로 15배 올라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 응? 소형 잡주가 뭐 15배 올라온 건지 예를 들면은 그 박순혁이 이 쓰레기 같은 애들 때문에 주가 조작을 한 거죠 사실. 이걸 가지고 뭐 시비를 붙일지 모르겠지만은 금양이 700억 원대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700억짜리를 12조까지 들어올렸었잖아요. 응? 그런 흐름들. 여보세요? 봉사자 단체가 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 하여간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화를 안 받아야 되는데 뭐 뭔 전화인지를 모르니까. 응? 결론적으로 그러한 금양 같은 애들도 비이성적으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700억짜리를 1조 2천억까지. 지금 뭐 얼마만큼 대밀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런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뭐 몇백억짜리를 뭐 10배 올려서 몇천억을 만들어 놓은 애도 있고. 어? 그죠? 근데 시가총액이 LG화학처럼 원래 극대형주의 흐름을 그러니까 20조 원대 수준의 흐름을 20조가 채 안 됐었나요? 20조가 채 안 됐었겠구나. 그 종목을 105만 원까지 일단은 들어 올려놨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랠리는 2020년도에 불거졌고 배터리 3사가 움직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2년도 하반기 그 다음에 23년도 상반기의 흐름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정책, 전기차에 대한 정책 또 테슬라의 강세 흐름에서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테슬라는 저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변명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고 일단 마저 안 보여드렸구나. 애플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사 사상 최대치 지금 고점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되잖아요. 애플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죠. 충분히 뚫을 수 있단 말이야. 나머지 이제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도 지금 뭐 신고까지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신고가.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걱정 붙들어 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 17% 장중에 미끄러졌었잖아요. 근데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지금 다 되돌리죠. 그리고 얘네들이 미끄러졌던 거는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AI 사업 부분 확장하겠다는 그 내용 하나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같은 경우 어때요? 신고가죠. 배터리 그 반도체 3사를 다 봐야 되니까 세계 시장에서. 그리고 엔비디아 상상을 초월하죠. 엔비디아도 실질적인 고점이에요. 지금 고점 돌파라고 꼬리 부분 무시하고 뭐 꼬리까지 다 포함한다고 해도 974불 뭐 금방입니다. 또 실적 발표 목전에 두고 있고 실적의 전망치 뛰어나고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를 덤으로 하나만 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 순위에도 없어요. 10위 안에도 없어요.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를 놓고 보실 때에 20년도에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이 흐름이 나온 거는 뭐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 육성, 혜택 그렇게 되면서 친환경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뭘로? 전기차 부분으로 활성화 시켜줬기 때문에 저 랠리가 나온 거예요. 100 얼마였어요? 10달러? 9달러 40센트? 그럼 요 19년부터 따져볼까요? 19년 바닥 아니면 뭐 20년? 어찌됐건 11달러 그리고 20년부터 따지면 20년 저점부터 따지면 23달러에서 20배 올라온 거지. 근데 20배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 정도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테슬라는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AI 사업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리고 2차 전지 기준에 22년도 하반기에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3사가 날아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70% 올라와요.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도 그 정도 올라옵니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70% 올라온 이유가 테슬라가 못 가는데 어떻게 가? 그럼 요즘에 많은 얘기들을 하죠.
이제는 테슬라 영향 필요 없고 다른 2차 전지 업체들 영향에서 2차 전지가 흘러간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실적 개판돼 있죠. 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도 하기 전에 글로벌 시장 전체가 뭐가 돼요?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미국에서 할 거니까 탄소세 내놓으라고 탄소 배출하니까 탄소세 내놓으라고 윽박질르고 걔네들이 깡패 집단이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야. 뭐 민주당 정부의 뭐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훌륭하시고 훌륭하시지. 그럼 공화당 정부의 부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안 훌륭하나? 안 훌륭하고 욕하죠 막. 정신 나갔다고 욕하고 한국경제 TV 방송 나와갖고 시황 돈 받고 팔아먹는 친구 하나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지가 뭔데 어디 감히 미국의 대통령을 정신병원에 넣어야 된다고. 그게 하원에서 아마 하원 의원 한 명인가 두 명이 트럼프 대통령 정신병원 넣어야 된다는 코멘트 날린 걸 지가 국회의원은 아니잖아 미국에. 어찌됐든 정책의 차이에서의 기준입니다. 정책의 차이에서의 기준.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 부분은 지금 거의 희말매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강제성이. 그리고 코로나19를 그 핑계 삼아 또 미국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에 억눌려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글로벌 시장 전체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줬죠. 왜 전기차만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형평성 논리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야 인류를 살려야 되고 우리 후손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럼 민주당이 그런 논리에서 진짜 그렇게 하는 건가?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쪽에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 탄소세 억압하고 또 석탄이나 이제 원유 사업 같은 경우에 과도한 그 세금을 부과시키고 그렇게 해서 소송 걸리고 또 대법원 판결에서 결국은 소송 건 석탄업체들이 이겼어요 다. 미국의 환경청이 환경제재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지 세금을 그렇게 과하게 부과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하여간에 여름에 발표났죠. 어찌됐든 테슬라가 저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에 LG엔솔의 초강세 70%의 강세 흐름은 어떤 거였다?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대주주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LG 화학이 갖고 있는 81.82%의 지분이 유통 물량으로 인식이 잡힙니다. 그렇게 되면서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이 높아지고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성 비율이 높아지면서 양쪽에서 다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 수급 하나만 가지고도 LG엔솔이 70% 올라온 거예요. 하반기에. 그 내용을 누구도 얘기를 안 해. 그냥 뭐 IRA가 호재다라고 떠들어요. IRA는 악재입니다. 2차 전지에. 어떻게 IRA가 호재가 돼요? 중국산 쓰지 말라고 억압을 하게 되는데 보조금 주잖아. 보조금 나중에 찔끔 준 거고 중국산 제품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호재가 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갖다 붙인 게 폐배터리. 그래서 전라남도 도청까지도 폐배터리 사업에 우리도 뛰어들겠다. 지금 난리가 나 있죠 사실상. 폐배터리를 갖다 쓰는데 문제는 그 공해 부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성일하이텍이나 이런 쪽이 해외 시장에 건설해 놓은 폐배터리 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아니 폐배터리를 뜯어다 쓴다라고 할 정도 그 말이 되냐고. 중국산을 못 쓰게 해서.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불거진 거고. 근데 2022년 하반기에는 그런 내용이 일부 있었지만은 결국은 주가 조작식의 비이성적인 랠리를 끌고 왔던 박순혁이 앞세워놓고 헛소리 해가면서 결국은 원통력 배터리 지금 납품하는데 1도 없잖아요. 걔네가 2차 전지 양산하는 거 하나도 없죠. 공장만 만든다고 부산에 짓는다고 헛소리만 해놨고 그 700억짜리 12조까지 땡겨놓는 과정에서 22년 하반기에 아무런 내용 없이 주가만 대로 올려놨잖아요. 거짓말 해가면서 콩고에 뭐 자원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런 그 금양이나 또 주가에 좀 관심이 많은 뭐 에코프로 일반적으로는 주가에 그렇게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엄청난 탄력이 나왔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의 탄력
것도 나왔지만 제한적이었어요. 결론은 LG엔솔의 70%의 강세, 또 LG와 삼성 SDI의 70% 강세 수준을 뛰어넘는 종목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3년 상반기인데 23년 상반기에는 배터리 3사 못 갔고 배터리 3사 못 갔어요. LG화학도 4월 달까지만 움직이면 못 갔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아예 고점도 넘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때 포스코 퓨처엠이 1월 26일 날 14% 탄력이 나오면서 22년 말에 형성됐었던 고점 이후에 처음으로 변동성이 확장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스타트. 그리고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코스닥 2위 1위를 왔다 갔다 하던 에코프로 BM이 걔가 이제 10조가 안 됐었을 때요. 하루에 8% 움직이면서 스타트가 됐고 2월 8일 날 에코프로가 변동성이 하루에 22%인가 움직였죠. 2월 8일 날. 그게 이제 다 스타트예요. 그리고 나서 작년 하반기에 날아갈 때도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적도 더 개판이었고 수급도 더 개판이었고 어느 것 하나 보도자료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리튬 가격 헛소리 할 때도 리튬 가격은 정점 찍고 다 깨져 있었던 상황이고 결론은 거품만이 형성돼 있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하고 7월 말에 다 우리는 정리를 한 거고 지금의 위치에서 얘가 못 간다는 거는 미국의 정책 자체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고 응? 끝났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안 주잖아. 전기차가 뭐 2020년부터만 있었나요? 10년 전, 20년 전에도 전기차는 있었어요. 응?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커야 되는데 R&D 비용 쓰는 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원체 비싸요. 상용화 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이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걸 엄청난 보조금을 줬는데 지금 안 주잖아요. 안 주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수요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실적이 속된 표현으로 개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이는 아주 악을 쓰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이제 뭐 속는다 안 속는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그 고민을 가장 강하게 하셔야 될 위치라는 거죠. 다 지나간 거 이제 와서 많이 겪으셨잖아요. 다 지나간 거 이제 와서 그 표현 자체가 어떤 거예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뭐 테슬라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2차 전지 이외에 이제 AI 쪽에 관련해서는 다른 설명 다 필요 없죠. 시가총액의 규모가 빅테크들의 시가총액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했다. 이거 어느 누가 하나 작년 재작년 시가총액이 얼마였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TSMC가 글로벌 시장에 10위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어떻게 얘가 10위 안에 들어와. 그 TSMC가 글로벌 시장에 1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예? 그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2020년도에 영업이익 20조 달성이 SK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실적인데 지금 19조잖아요. 전망치가 19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엔비디아가 작년 5월에 발표한 실적이 1달러 9센트예요. 이번 실적이 5달러 55센트 형성돼 있습니다. 전망치가. 주가가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5배 올랐냐?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들어올려놨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PER, PBR이 급격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정점 대비해서 오히려 낮아져 있어요. 실적이 계속 형성이 되니까. 그게 MS나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로 무조건 거품론이다가 아니라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투자만 하는 게 아니죠. 실적이 나오고 있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상승을 초월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저 보수적으로 39조인데 제가 볼 때는 6월까지 해서 50조 정도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왜? 지금 엔비디아하고의 밀월 관계 지금 오늘 장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은 HBM3 12단짜리의 납품이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다.
뭐 수율이 안 나오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결함이 있을 수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가 기준 자체를 하이닉스 쪽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잡으라니까 하이닉스의 양산 방식을 따라가라. 자체 개발하지 말고 그렇게 억누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루머죠. 루머인데 그게 루머라고까지도 저는 표현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찌라시가 돌았는데 아니 메이저 기자들도 모르는 찌라시 내용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고. 메이저 기자들도 모르고 증권사 보고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쉬쉬쉬쉬 알고 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외국인도 몰라. 뭐 기자분들이 모르고는 떠나갖고 외국인 또 기관들이 몰라요. 안다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겠어요? 무지하게 두들겨 팼겠지. 어찌됐든 지금 뭐 삼성전자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엔비디아의 흐름에 대해서 장중에 이제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범위가 이번에 전망치가 $5 55센트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저렇게 이제 하락 장악형이 떠 있을 때 지난달에 4월 달에 그때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표 주가 1,100불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진 지금의 흐름에서는 다시금 1차 1,000불, 2차 1,200불로 목표 주가 1,100불이 아닌 1,200불로 상향시켜 놓겠습니다. 요 기준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는 다시 업이 될 수 있다. 저는 하이닉스 연말까지 30조 원까지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30조 원까지도. 지금의 실적 전망치 상향이라면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다. 이들이 꺾이는 거는 딱 한 가지 얘기했잖아요. 빅테크가 꺾이는 거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다 죽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지표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표가 무너지는 순간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순간 성장주들은 다 죽는 거예요. 성장주들의 돈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금리에 자금 조달이 힘들다. 아니지. 지금의 위치에서는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고금리에 고마진이 될 수 있는 고위험성 자산에 자금을 투자해서 빅테크에 돈이 들어오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이 경기가 둔화돼서 더 이상 성장주들을 볼 수가 없다. 금리도 낮아진다. 그럼 돈을 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낮아진다. 투자 자금들이 회수가 돼버린다. 그리고 더 이상 들어오질 않아요. 돈이.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거기서 무너지는 거다.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성장주들이 다 무너지고 그때 돼서 이제 뭐 밸류 프로그램을 그때 보는 거죠. 사실의 밸류 프로그램은 저 PBR주. 더 이상 주가가 무너질 수 없는 뭐 한국전력 같은 애들. 더 이상 무너질 수가 없는 PBR을 형성하고 있거나 또 실적 대비해서 PER을 형성하고 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실적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현대차, 기아. 13조 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현대차의 지금 시가총액이 51조다? PER이 몇 배라는 얘기예요? 4배? 4배가 안 돼. 4배가 안 돼. 순이익 대비 4배가 안 나온다고. 근데 실적도 없는 에코프로는 산다니까. 현대차, 기아는 안 사는데 실적도 없는 에코프로 또 오늘 우리가 매수했는 한미반도체는 씩씩하게 사요. 실적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현대차, 기아. 그리고 KB금융. 제 차 8만 원 이하로 눌러놓고 끝났는데 이런 종목들. 그래서 누적 수급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또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또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보시면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 요 세 가지에 다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니 올해 들어서의 그 순매수 순위에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뭐 컨센서스에 못 미쳤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과도하다라는 거지 조종이. 그 컨센서스 뭐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고. 흑자 전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야죠.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존의 흐름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상승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 비중들이 우리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서 우리 포트폴리오 안 나와 있나? 어제도 안 들어가 있었나 포트폴리오가? 포트폴리오 그 월별 그 우리 포트폴리오 수익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제 있었던 것 같았는데 메뉴에 있나? 아 메뉴에 있구나. 그래서 11월 이후에 시장 2277포인트 찍을 때 2000 깨진다고 남들 이상한 소리 할 때 진짜 그게 깨질 것 같으면 지금도 시장의 조정이 깊어질 것 같으면 전량 매도하고 현금화해서 쉬시는 게 옳다는 거죠. 시장 깨지는데 시장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이 갈 겁니다. 아니야. 시장 깨지고 지수 못 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시장이 가야 나머지가 덩달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 2277포인트일 때 비중을 압축하세요. 현대차, 하이닉스로. 그렇게 해서 이제 55대 25 나머지 이제 뭐 한미반도체, LG화학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시장 20% 움직일 때 우리는 50% 수익이 났고 지금은 더 상향이 돼 있겠죠. 그리고 2월 포트 1월 말에 또 역시 1월 달에 조정받고 밀려 있을 때 2월 포트폴리오에 하이닉스 현대차에 45, 25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 지금 10% 올라와 있는데 계좌 수익은 30% 넘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5월 달 포트인데 좀 밋밋하긴 하지만 5월 포트에서도 오늘 뭐 하이닉스가 또 강세를 추가적으로 줬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조금 전에 삼성전자 말씀드렸잖아요. 4월 말 종가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흐름은 손익은 플러스예요. 근데 지난주 목, 금, 월 밀려 있다고 또 오늘까지 밀려 있다고 또 한미반도체 증설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에 삼성전자 엔비디아하고 삐끄덕거리고 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또 실제 그렇다면은 박살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가가 아니 뭐 7만 원도 깨져 있었었는데 그잖아요. 엔비디아발 영향으로 올랐다며 뭐 엔비디아발 영향이야. 실적 자체의 어마어마한 개선폭.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HBM이 아니더라도 전체 낸드 사업 부분이라든가 또 엔비디아가 아닌 나머지 쪽에 HBM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움직임 폭이잖아요. 결론은 지금 그 수급 범위의 기준이 잠시만요. 0070 70074 73이 됐다. 자, 수급 범위의 기준이 여전히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9일, 10일, 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4거래일 동안에 눌려 있단 말이에요. 8만 원 넘겼다가 그 눌렸는데 눌린 폭이 뭐 솔직히 속된 편으로 얼마나 눌렸냐고. 막말로 4거래일 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조정받은 거 3.93이야. 엔비디아발 뭐 어떤 큰 문제가 있고 뭐가 뭐 수율이 안 나오고 그런 헛소리들은 어디서 누가 주워 듣고 얘기하는지 그 정도를 우리 귀에 들어올 정도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실질 그 매매 기준을 설정하는 펀드 매니저들, 그들의 수급이 꼬여져 있어야지.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두들겨 패고 나가야지. 지금 뭐 아작이 났다는데, 박살이 났다는데 수율이 안 나오고 뭐 엔비디아랑 삐끗하고. 근데 멀쩡하잖아 지금 주가가. 수급은요. 수급도 멀쩡하잖아요. 슈팅 주고 8만 원대 딱 넘긴 쌍크림 매수 1000만 주에서 지금 뭐 물량 튀어나온 거 뭐 얼마나 됐다고.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많이 나왔으면은 뭐 7만 원대로 7만 뭐 5천 원대로 막 밀고 내려가든가 더 튀어나와서 누적적인 수급 범위에도 변화가 없죠. 결론은 아무 내용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뭐 찌라시가 돌았다. 예전 HLB처럼 HLB 급락 나오니까 회사가 나서가지고 이게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음해 세력들이 뭐 어쩌 아니 무슨 뭐 메이저들도 모르고 우리한테도 뭐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찌라시 돈다 헛소리들 하고 하는데 그거는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도요. 그 찌라시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가 있어요. 정상적인 업체가. 그래서 그 업체에서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쪽이 이제 코멘트 날리는 거. 그때는 HTS도 없었잖아.
98년인가 99년도에 HTS가 처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HTS도 없고 뭐 포털 사이트도 거의 뭐 없는 상태고,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하다못해 쓰레기 기사들, 보도자료까지도 박순혁이 앞세워서 막 금양이 뻥치고 다니는 막 별 희한한 내용들도 그때는 이제 온라인상이나 이런 데 접하기 힘드니까 맘먹고 누군가가 장난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뿌려대는 그런 찌라시들이 그 당시엔 있었다는 거지. 근데 시대가 바뀌고 지금 현재 오늘날에 무슨 찌라시야? 대도 않는 무슨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방송 나와서 이거 루머가 돌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메이저 신문 기자분들은 바보냐고. 펀드 매니저는 바보야? 아무도 모르는 무슨 찌라시야 찌라시는. 그럼 왜 그런 주가 변동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HLB나 엔캠이나 에코프로나 변동성이 나왔을 때 기준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알고리즘 매매를 많이 넣어놓는데 그게 이제 수식이 뻑이 났을 때 순식간에 한 번씩 밀려 내려오는 거. 여러분들도 손절범위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손절범위 다 설정해 놓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뻑이 났을 때 훅 밀려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또 차익 실현 욕구가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출렁거리는 것에 대해서 뭐 무작위적으로 어쩌고 아니에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뭔 찌라시야 찌라시는. 가끔 그런 얘기 나오죠. 뭐 어디서 뭐 루머가 돌았네. 에이. 그게 이제 오버가 대형 업체에서 오버가 나오든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중동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에서 중동발 불확실성인데 외신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저는 이렇게 보고 별로 시장의 변동이 없길래 이거 뭐 별 내용이 아닌데 이거 찌라시일 수 있는데 이거 거짓 잘못 나온 뭐 내용을 누군가가 그냥 돌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메이저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건 찌라시가 아니지. 메이저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시장에 출렁거리는 내용에 이래이래해서 시장에 출렁거렸습니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밑도 끝도 없이 찌라시 돌았어요. 뭐 어디 누구한테 찌라시가 돌았다는 얘기야. 조선일보,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뭐 매일경제신문 어느 기자도 접하지 못한 또 펀드 매니저도 애널리스트도 접하지 못한 찌라시가 어딨어. 근데 보면 꼭 제약바이오 애들 또 위메이드 이런 업체 애들 지들이 막 터트려 놓고 지들이 막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상대적인 뭐 삼성전자 대비해서 수혜를 볼 거다. 뭐 한미반도체 오늘 증설하는 게 그렇지 않냐? 그럼 수급이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든가 7억 2,800만 주짜리에 저렇게 찔끔 들어와도 되겠어요? 하단에 보면 개인들 수급 있잖아요. 그게 확 하고 들어와야지. 어떻게? 삼성전자 3월에 한 방에 5조씩 들어오는 것처럼 1% 이상 들어온 거예요. 5조 이상. 하이닉스는 뭐 들어온 게 없잖아 지금. 우리 45% 갖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갖고 있고 얘기하면 욕하는 것 같잖아. 아니야. 손바뀜 수급의 흐름인 거고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면은 뭐 얘네가 수혜받을 것 같아. 그러지도 않아. 그러면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게 되면 얘네가 손실을 볼 것 같아? 수요가 지금 공급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뭐 하이닉스가 왜 삼성전자가 납품한다고 하이닉스가 피해를 봐요? 전혀 1도 안 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인 거고 벌써 주가나 수급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매우 긍정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 양쪽 다. 오히려 우리는 삼성전자 쪽에 무게감을 더 두겠다. 왜? 수급이 눈에 띄는 저 수급이 5조라니까 5조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금액으로 매수한 건 유통 물량도 없는 애를. 아시겠죠? 윤정도 말만 들으시라니까. 나중 뭐 꼬맹이들 뭐 엉뚱한 애들 얘기 듣지 마시고.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 마찬가지. 저 수급 보세요. 누적적인 수급. 정체 상태에서 눌렸을 뿐이지. 저 22만 원 밑에서 얼마나 22만 원 전후에서 얼마나 좋은 자리였어. 저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지. 어떤 종목이요? KB금융 들어온 만큼 들어 올린 거고. 한국전력. 한국전력. 일단은 이제 일단락 됐죠. 여기서 이제 더 나오면 불편해요. 더 나오면 진짜 손절도 해야 돼. 물량이 더 나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손바뀜 수급이든
그 앞전에 누가 뭐 매수했던 수급이든 한국전력의 수급 범위가 여기서 확장이 되면 아 그럼 땡큐 한 거지. 한국전력의 수급 범위가 확장이 되면. 그러면 완전히 저거는 진짜 제대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죠. 저게 왜 겁이 나야 될 흐름이에요. 전혀 겁낼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버거운 흐름으로 형성이 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내용의 흐름은 전혀 아니다. 긍정적으로 놓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한국전력. 또 너무 뭐 무리수도서 비중을 뭐 크게 확장하겠다 이런 그 내용만 아니라면 뭐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만 아니면.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눌림목 잘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급이 추가적으로 좀 강도 있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이 뭐 3,500주뿐이 안 팔았네. 외국인이 뭐 8,800주뿐이 안 샀네. 그게 아니지. 매도와 매수를 다 보셔야 된다니까. 매도 15만 주, 그 다음에 매수 16만 주. 그러니까 프로그램 대부분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이 34,000주 매도에 3만 주 매수예요.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분할해서 나오니까 보시면은 기관들 쪽이 금융투자 쪽이라면 증권사라 그랬죠. 증권사는 자체 계정의 물량보다는 어느 거라 그랬어요? 자체 계정이 아니라 증권사는 해치 물량. ETF 상품의 해치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는 단기 성향의 그 상품 성격을 갖고 있는 쪽의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 쪽의 기준 뭐 연기금이라는 쪽은 매도를 했고 사모펀드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매도와 매수 엇갈리는 흐름의 손바뀜이죠. 아까 보신 JP 모간에서의 매도, 또 골드만삭스에서의 매도, 또 매수 쪽은 뭐 CLSA 창고에서의 매수 그런 거 다 손바뀜 합산해서 순매수가 이제 8,000주인데 그 순매수의 의미보다는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최근에. 그리고 그 손바뀜의 기준에서 주가를 집어 던지는 흐름은 아니다. 주가를 훼손할 만큼 막 밑으로 야 이거 빨리 차익 실현했는데 야 지금 차익 실현 안 하면 큰일 나. 그래 막 집어 던지는 그런 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하는 쪽도 느긋한 거고 매도하는 쪽도 느긋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이슈 범위나 움직일 수 있는 설정 범위가 기준이 잡히면 그럼 탄력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표출될 수 있다라는 쪽의 기술적 분석을 해드린 거고 수급에 대한 매우 긍정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LS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도 되고 오늘 하루 종일의 거래에서의 손바뀜 얘도 이제 한 템포 더 위로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럼 재룡전기가 기관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됨으로써 개인들에게 이제 좀 물량이 떠넘겨졌어요. 얘가 이제 1,600만 주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물량들이에요. 근데 40만 주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뭐 2.5% 정도 기준의 주가 조정폭은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고 뭐 그렇다고 어마어마하지도 않은데 누적적인 수급 감안해서 한번 나중에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 일단은 전력 관련해서 뭐 전선주든 또 이렇게 뭐 변압기 관련주든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같이 이제 동반적인 흐름에 수급이 어느 쪽이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가 진짜 오래간만에 한 달 이상이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1조 이상의 거래대금, 특히 1조 5천억까지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한가 수준까지 들어올려줬다. 근데 프로그램 위주였다. 외국기관 쌍끌이었는데 일단은 프로그램 위주였다. 굉장히 좋은 기준이었는데 어제 하여간에 좀 못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매수 사인을 냈고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지금 3% 이상 손실이에요. 매수 평균 단가 대비 3% 이상 손실이에요. 3%가 17,3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는 전일 대비 150만 주의 물량을 개인에게 넘겼는데 거의 1% 가깝죠. 근데 유지하고 한 번 더 한 템포 보는 이유는 마감 수급을 좀 보려고 한 거고 지금 수급 범위가 단순 논리로 전일 전거래일 대비해서 130만 주가
남아있어요. 단순 논리로. 130만 주 기준에서 17,000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뭐 크게 뭐 무리수는 없다. 그래서 내일 수급이 만약에 프로그램 쪽에 매수로 형성이 된다면 목요일 거래일에 그럼 뭐 다시 변동성의 확장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일단은 쉬어가는 흐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쉬어가는 흐름에 맞게 전략을 또 꾸리고, 변동성 매매를 벗어나면은 일단 뭐 현금화해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을 보든 여러 가지 기준점을 새로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오래간만에 다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5월 10일 하루 빼고는 최근 5월 7일부터 누적적인 수급이 형성돼 있고,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7%. 요번에 조정폭이 이렇게 깊지는 않아요, 사실. 수급은 일부 이제 개선된 건데 최고점을 찍을 때 수급 대비해서는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하루에 외국 기관 쌍끌이로 뭐 1.5%, 150만 주, 200만 주씩 막 들어오던 종목입니다. 고수급이 나와줘야만 시원하게 앞전 고점을 뚫고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펀드멘탈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얘는 지금 뭐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하죠. 시가총액 14조짜리에 매출이 순이익, 영업이익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이 1조가 안 돼요. 근데 14조야. 그러니까 박순혁 같은 애들이 거품 물만한 종목이 되죠. 근데 얘기했잖아요. 모든 종목은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꼭 보셔야 된다고. 돈이 반도체 쪽으로 몰려서 쏠려서 자금 집행을 일로 한다는데 명분은 충분하고 성장성이고. 근데 왜? 다만 여기서 이제 뭐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현대차증권의 우리 광민정 애널리스트처럼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놓고 거기다 대놓고 26만 원을 목표 주가, 맨 처음에 20만 원 목표 주가를 줬잖아요. 97,000원일 때.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목표 주가 설정해놓고 그 친구 때문에 주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자금 집행이나 모든 게 맞아 떨어진 거지. 그 친구 때문에 오르겠어? 아니야. 결론은 15만 원대까지 올라가니까 뭐 강민정 씨가 너무 흥분한 거지. 제가 볼 때는 흥분한 거죠. 26만 원을 줬어. 그러면 어느 기관 보고서가 정상적인 기준에 어떻게 얘를 26만 원을 줘요? 매출이 1조가 안 나오는데 매출 대비 26배 시가총액이 형성될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기술적으로는 말이 돼도 펀더멘탈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어찌됐든 이제부터는 주력주에서 이제 빼놓은 상태인데 미국의 빅테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뭐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계속 제한적으로 줄어들면은 못 들여다보는 거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보도자료, 공시 내용이 증설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보도자료 또 증권사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또 우리 광민정 애널리스트 흥분할 수도 있어.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그걸 명분으로 또 메이저가 수급을 일부 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 고점을 넘길 수 있는 명분은 형성되어져 있다. 증설에 대한 해석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 거래가 터지는지 최소 거래량 300만 주 이상 터져야 됩니다.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지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수급 이외에도 매수를 하면서 하루에 38만 주, 그러니까 약 7%, 0.7% 이상을 0.7, 0.6, 0.6% 수준을 일단은 매수를 한 거예요. 0.6이면 작진 않은데 5월 10일 날 같은 경우는 또 0.7% 이상을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정도 물량을 사고 팔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왕이면은 3월 그리고 6월 달에 수급 범위를 넘어서는 수급이 형성되면서 고점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이 이제 46,500원인데 고점 대비 8% 눌려 있는 건데 거래가 월등히 터지면서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래가 월등히 터지면서. 거래가 월등히 터지면서. 그래서 거래가 이제 월등히 터지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거래가 월등히 터지면서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고 그렇게 돼서 고점을 넘기게 된다면 얘도 슈팅이 하루에 10에서 20% 사이의 변동률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되려면 얘도 거래되면 1조씩 터져야죠. 얼마? 1조.
얼마 터져야 돼요? 그럼 1,0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4천억 이상에서 20%까지의 변동이 나오려면은 2,500만 주, 2천만 주 가까이, 2천만 주 이상. 그러면 뭐 진짜 시원시원한 그 대한전선처럼. 대한전선도 이번 변동률이 가장 큰 변동률일걸요. 자, 추성 엔지니어링도 누적 수급은 좋습니다만 유통 물량이 좀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항상 주의는 해야 되는데 요번에 또 9일, 10일 너무 과하게 미끄러졌었죠. 다행히 이제 추가적인 매도가 아니라 일단 요 가격에서는 이제 하방이 잡혀 주고 있는데 전체 뭐 IT의 강세 부분이 연출돼야죠. 그다음에 APR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자세히. 그래서 누적적인 수급 부분이 APR도 결코 나쁘지 않은 쪽입니다. APR도.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APR 뭐 고점에서 꼬리 달리면 거래대금도 그렇고 좀 정리의 기준도 설정하자 했는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 공격적으로 매수 잡아갈 수는 없지만 누적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수급은 기관 쪽의 수급은 무지하게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기관 쪽 이외에 외국인들의 손바뀜 수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 장중에 매수에 나갈 때 한번 이제 정리해 드리고 기준 잡아서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C소프트를 이제 다시금 편입을 해서 이제 5%로 그래서 얘도 이제 추이 추세의 강화 부분도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선행적인 매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수급 범위가 이제 월등히 개선돼야죠. 그리고 HL 만도가 이제 좀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계속 눌리는데 손바뀜 내지는 계속해서 뭐 개인들 물량은 조금씩이라도 뺏기는 그 과정이에요. 자동차 완성차가 조금 시원하게 움직여주면 한 번에 감싸 안고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잡아놓은 부분의 물량이 손실인데 일단 여기서 움직이기보다는 또 추가 편입도 거래가 없어서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개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일부 이제 매수하실 수 있다는 거고 비중을 너무 높이지만 않으면 돌리는 흐름에서는 완성차의 강세에 연동될 수 있다. 그러면 뭐 가볍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훅 치고 올려 놓을 가능성이 있죠. 얘 유지하면서 대처합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오늘 결국은 이제 쌍끌이네요. 60만 주인데 60만 주면은 거의 뭐 2.5% 정도 들어온 거죠. 2.5% 들어왔는데 매매 평균 단가는 32,000원이고 그 자락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시간에서는 뭐 살짝 지금 눌려 있는데 마감까지 봐봐야 알겠죠. 결론적으로 주봉상의 흐름에서 나쁘지 않은 그림이잖아요. 거래 터트리고의 흐름, 앞전 고점을 넘길 때보다 수급이 더 들어와 있는 흐름. 그렇다면은 뭐 이 흐름 기준이라면은 월등하게 뭐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원고 작업하신 분께 이제 일봉 차트하고 수급 차트 잘라달라고 했는데 일봉 차트는 4월 15일부터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을 넣어서 그리고 뭐 누적 수급 범위 좀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한 번만 더 자를까요? 주봉 차트도 뭐 올해 거의 기준에서 아까는 소나 모멘텀 차트로 잘랐을 텐데 이렇게 수급으로 해서 올해 주봉 차트만 한 번 더 잘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적 수급이 한 5% 정도 되니까 5% 정도 되니까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10%뿐이 안 붙어 있어요. 매집 규모는 6%, 7% 되지 않나요? 다만 이제 유통 물량이 많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고 터져 있는 거래량은 2천만 주가 목요일 날 터져야 돼요. 우리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니까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전체 매매사인 기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수급 범위는 뭐 오늘 일단은 나쁘지 않다. 그다음 YC가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얘도 이제 1.3% 정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지금 YC도 한 6% 정도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6%. 근데 얘는 프리미엄이 높아요. 12,000원대 대비해서 4,000원 올라와 있으니까 30% 정도 프리미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시에 투자 경고 지정될지를 봐야 돼요.
아마도 제 계산 방식대로라면은 투자 경고 지정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투자 경고가 됐다고 해서 주가 못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종목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일단 투자 경고가 어제 지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IR이 됐든 뭐가 됐든 추가적인 강세를 띄었어요. 이렇게 되면 얘도 거래 정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추가 급등이 나오면. 그래서 일단은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도 저 물량이 어떤 수급의 기준일지 모르겠지만은 수급이 긍정적이다. 다만 얘도 유통 물량이 많아요. 맹신해서 막 얘 사면 돼요 이 개념이 아니라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라면 그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얘도 공시 보고 이제 거래 정지인지 뭐 어떤 수급 범위. 그래서 메타방은 YC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실리콘2 뭐 이런 쪽의 흐름도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할 거예요. 들여다보면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종목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오늘 검색계에서 뜨고 한글과 컴퓨터도 뭐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고 또 YC도 검색계에서 뜨고 엄청난 슈팅이 나왔고 주력 포트폴리오 뭐 사실상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준에서 흐름을 잘 마무리를 했고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삼성전자 부분 78,300원 종가 기준이죠. 편입 설정 범위 잡을 수 있는 위치로 하이닉스 이제 툭 걸면 신고가잖아요. 19만 원대니까 이런 종목을 사야 되는데 이런 종목을 살려고 하면 옆에서 공포 분위기를 형성시키다 보니 저걸 왜 사요 지금 장에? 그럼 지금 장에 저걸 사지 그러면 뭘 사나? 지금 장에 저걸 사지 뭐 무슨 뭐 소형 잡주 이상한 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거 그런 종목을 사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기준점만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시면 크게 뭐 무리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한국전력 목요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다시 재편입 기준 설정 잡아드린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1만 원, 22만 원 뭐 이런 가격대 기준에서 수급이 나쁘지 않으니까 긍정적으로 역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그리고 만도도 좀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만도도 만도 현대일렉트릭 얘도 뭐 무지하게 눌려 있는 거죠. 25만 6,500원 그리고 LS일렉트릭도 얘도 뭐 좀 많이 눌려져 있습니다. 재룡전기도 오늘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6만 7천원까지. 그래서 추이 추세 보고 그 전체 전략 범위 또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이제 그 공장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힐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수급 논리예요. 증설하는 게 대박입니다. 대박인데 벌써 주가에는 선반영돼 있다. 미리 알아서 선반영이 아니라 주가는 벌써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럼 못 움직이는 거지. 그냥 뭐 무조건적으로 이게 호재입니다. 아니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명분이 발생돼 있다라는 거지. 그게 뭐 어마어마한 호재여서 지금 당장의 어떤 그 변동률을 확장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명분이다. 그러니까 수급 범위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는 게 옳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YC의 경우는 두 번 편입을 못했어요. 종목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렇게 되면 어제 YC 단기 어제 뭐 종목 압축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2.5%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 16,380원 종가 지금 우리는 16,500원의 편입 물량을 갖고 있는 상태.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거의 1년 만이에요. 거의 1년 만에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을 지금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 거예요. 단기 5% 비중이고 지금 3만 원으로 딱 끝났어. 3만 100원. 그래서 일단은 뭐 한글과 컴퓨터도 수급은 긍정적이고 앞전 부분에 이제 누적 평균 단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프리미엄 한 1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간 단위 변동률을 한 템포 더 보셔도 뭐 무난할 것 같아요. 변동성으로 이제 접근했던 기준이니까 일단은 추후의 흐름을 더 놓고 보면서 목요일 흐름을 놓고 보면서 변동성이 제한적일 것 같다, 거래가 급감한다 라고 하면 그에 맞게 또 조절을 해드릴 겁니다. 뭐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오늘 그 종목군에 대한 공지 새로 올려드리고, 문자는 종목이 또 많아져서 이게 발송이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자를 한번 발송을 해볼게요.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함께 움직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검색기 기능 기준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또 뜨고, 또 뭐 상한가 종목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검색기에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부각이 됐는지부터,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 이제 상위인 종목 위주로 1조 이상인 종목 위주로 좀 들여다 보시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편입 이후에 3%그 이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뭐 진입 재진입 이렇게 신호들 확인해 보시고 대처하시면 뭐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기 기능을 나도 좀 활용하고 싶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가치 구성해서 나도 수익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세요. 유튜브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요 마감 영상을 메인 화면으로 넣어드릴 거예요. 그거 참조하시고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은 이제 대한전선이든 한글과 컴퓨터든 LS 일렉트릭이든 이런 종목군들의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요일장에도 뭐 여타 이슈되는 종목군들을 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오시면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일단 석가탄신일 잘 보내시고 그래 나서 목요일장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